자, 이번 시간에는 간평사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가지 정도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XJ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시장 균형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이렇게 이제 나오면 일단 머릿속에 그래프를 하나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여기를 또 이제 보게 되면 P를 이제 Y축에다 썼으니까 최고 높은 데는 이제 2로 나눠주니까 여기가 50이 됨을 알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공급을 보게 되니까 Q는 마이너스 80 플러스 4P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시 공급 곡선은 이쪽에 20서부터 생각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만 구하면 되냐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거래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만 구하게 되면 가격도 구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면적들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주어져 있는 문제 역수요와 역공급으로 바꾸면 보다 더 쉽지만 일단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고, 요거하고 요거 거래량은 동일해야 되고요. 이제 180 마이너스 6P. 따라서 거래 가격, 균형 거래 가격은 3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0을 아무 데나 넣으면 이제 똑같이 표현이 되겠죠. 30을 여기다 넣던, 거래하는 양은 4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 잉여는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4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 소비자 잉여는 400이 됨을 알 수가 있고, 생산자 잉여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4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자 잉여는 20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그냥 쉽게 풀면 이렇게 됐지만 항상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역수요와 역공급으로 표시하게 되면 뭐 세금 문제가 나올 때 보다 더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J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또 역시 주어져 있다. 이때 시장 균형에서 XJY에 대한 탄력성은, 자, 수요 곡선이 직선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균형 가격이 있으면 요것분의 요걸로 계산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 함수를 보게 되니까 200-2P니까 여기 최고의 높이는 10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제 우리는 균형 가격만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써주시고요. 위에서 아래 거 동일해야 되니까 100 마이너스 5P. 따라서 가격은 2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탄력성은, 좀 제가 높이다 그랬지만 여기가 80이고 요 밑에가 20이 되는 거니까 4분의 1, 0.25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역시 답은 0.25예요. 이런 트릭도 요것분의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글과 크림치즈는 보완제이고 함께 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또 베이글과 베이컨은 대체제이다.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하게 된다. 베이글의 원료인 밀가루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베이글의 생산 비용이 상승하였을 때 각 시장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베이글의 생산 비용이 상승해서 공급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베이글의 가격은 상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이글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니까 크림치즈, 그렇죠? 보완제라고 해서 베이글 가격이 상승하면 베이글 선택하는 양, 거래하는 양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크림치즈의 수요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
베이글 가격이 상승해서 베이글을 못 먹게 되니까 이 베이컨에 대한 배가 고프니까 베이컨 수요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요걸 기반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베일의 가격은 상승한다. 네, 여기에 나와 있죠. 그죠? 베이글 가격은 상승한다. 크림치즈의 거래량은 감소한다. 크림 수요도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하는 양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양들은 다 줄어들게 됩니다. 크림치즈의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 자, 크림치즈 시장에서도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줄어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하는 양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도 떨어지게 되고 그렇다면 생산자 잉여도 당연히 줄게 됩니다. 베이컨의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베이컨의 판매 수입, 베이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므로 베이컨을 파는 사람들의 수입은 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이컨 시장의 총 잉여도 역시 더 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머릿속에다가 이런 순서를 잡아놓고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거시 쪽의 문제인데요. 폐쇄경제의 ISLM 모형에서 IS는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알려주는 것이다. LM은 화폐 시장의 균형을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머릿속에 Y와 R로 표현되는 상에서 생산물 시장의 균형은 이렇게 단 우하향한다고 했으니까요. LM 곡선은 우상향한다. 그리고 정부의 지출의 크기는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생산물 시장의 규모는 커지게 되고 정부 지출을 감소시키면 생산물 시장의 규모는 작아지게 됩니다. 또한 통화량은 이쪽에 표현이 되는 거죠.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 이자율이 하락하는 방향으로 LM 곡선은 아래쪽으로, 통화량을 줄이게 되면 이자율이 상승하는 쪽으로 LM 곡선, 화폐 시장의 균형 경로들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고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우리의 소득 수준은 커지는 것은 확실하죠. 그죠? 하지만 이자율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한다.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은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의 변화 방향은 알 수가 없다. 맞고요. 그죠? 국민소득 감소라는 것은 다 옳지 않은 표현이 되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갑국의 생산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역시 코옵 더글라스 형태로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자본 분배 몫이 되는 것이고 3분의 2는 노동 분배 몫이 됩니다. 이때 생산량 증가율이 10%이고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은 7%인 경우에 1인당 자본 증가율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양변을 L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양변을 L로 나눠주게 되면 이것은 이제 스몰 y로 쓰는 것이고 이쪽은 L로 나눠주게 되면 L분의 K하고 3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또 1인당 자본 증가율을 물어봤으니까 이것을 스몰 k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변의 증가율은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1인당 소득 증가율은 기술 진보율 더하기 이거 3분의 1이 이제 앞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3분의 1 곱하기 1인당 자본 증가율이 됩니다. 이럴 때 1인당 노동자 1인당 생산량 증가율이 10%이고 그럼 여기다가 10이라는 숫자를 써주시면 되고요.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은 7%다. 여기다 7을 써주시면 되고요. 성장 회계에 따른 노동자 1인당 자본 증가율은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죠? 예. 그럼 이쪽으로 쏙 넘어가면 3이 남고 3을 곱해주면 9가 됩니다. 따라서 1인당 자본 증가율은 9%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역시 9%라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때 또 어떤 분들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것을 기존에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꾸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출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했던 분들요. 그죠? 그럼 여기선 이것도 구해야 하는 거고 이것도 구해야 하는 거고 두 개를 다 동시에 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바로 문제를 보자마자 양변을 L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면 보다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무역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갑국과 을국의 무역 개시 이전의 X제와 Y제에 대한 단위당 생산비요. 단위당 생산비. 그렇죠? 주어져 있고 무역을 개시하여 두 나라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역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근데 잘 보십시오.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살펴봤던 표와 반대로 표현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죠? 갑국. 그렇죠? Y제를 만드는 데는 10이 들어가고 X제를 만드는 데는 5가 들어간다.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PY분의 PX는 10분의 5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국. 네. 을국은 Y제를 만드는 데는 13이라는 비용이 X제를 만드는 때는 8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숫자가 큰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65, 이쪽으로 가면 80이죠. 그죠? 이렇게. 따라서 갑국은 상대적으로 X제화를 저렴하게 만드는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이고 을국은 Y제화의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 숫자 0.5와 요 숫자 그렇죠? 구하게 되면 13 하면 0.6 그렇죠? 6, 38, 6은 78 아하 0.6 뭐뭐가 되는구나. 요 사이의 교역 조건이라면 갑국도 을국도 모두 다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숫자를 한번 보실까요? 0.45는 0.5보다 작고요. 0.65는 0.6보다 큽니다. 따라서 0.5 요 비율로 갑국과 을국은 모두 다 이득을 보게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네. 맞죠? 항상 표를 볼 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5년 간평사 문제도 몇 가지 한번 추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